제가 임신한 거 알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현재 칠레에 살고 있고 임신한 지 벌써 24주차 된 임산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임신 준비 또 임신 기간 동안 도움이 되었던 것들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처럼 해외에 계시거나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게 돼서 주변에 임신이나 출산 정보를 얻기 어려운 그런 초산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저희는 예습용으로 사용을 해요. 이 책의 좋은 점이 말 그대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임신 준비할 때 그리고 초기에는 임신 파트를 집중적으로 읽었고 지금 벌써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서 출산 파트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은 임산부 본인에 비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좀 노출이 덜 되잖아요. 책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같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팁 아닌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이렇게 임신 출산에 대한 책은 한 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책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굳이 새 책 살 필요 없이 중고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년 이게 개정이 돼도 큰 내용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 책이 길어야 1년 정도 사용하고 많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한 반값에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로 맘스홀릭 베이비라는 카페예요. 저는 이 카페를 특히 임신 준비할 때와 임신 극초기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카페를 사용한 용도는 주로 검색용, 질문용, 초음파 사진 업로드용이었습니다. 일단 임신 극초기에는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도 되게 걱정이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또 아직 주변 분들한테는 인밍아웃을 하지 않은 시기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카페에 드나들면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 검색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밍아웃을 하는 게 보통 빠르면 12주, 늦으면 20주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되게 주변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실 되게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어차피 카페는 익명이니까 초음파 사진 올리면서 다른 맘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로 베이비빌리라는 어플이에요. 저는 이 어플을 쇼핑용, 기록용, 정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임신한 거 알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태아 그림이랑 몇 주차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어플인데 이거 다운받는 걸 제일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전에는 사실 280days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태아 사진과 함께 이제 주수를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아마 저처럼 초산이거나 정보가 별로 없는 분들은 그 어플을 제일 먼저 다운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플에서 베이비빌리 어플로 이제 갈아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280days 그 어플은 일본 앱인 반면 이 베이비빌리라는 어플은 국내에서 만든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이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 어플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그 280days라는 어플이 임신 주차를 알려주는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었어요. 그 어플도 임신 주차마다 정보를 알려주긴 하는데 좀 내용 자체가 되게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책 읽는 느낌 같아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베이비빌리는 블로그 읽는 것처럼 글도 되게 잘 읽히고 주차에 맞게 유용한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주차에 제가 딱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7개월 차라서 이 7개월 차 인기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 되면은 배가 좀 많이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수면 자세 옆으로 자는 게 좋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읽을 수 있고 이 밖에도 진짜 이 주차에 맞는 유용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어플의 장점은 주차마다 필요한 검사들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빠진 검사들이 있진 않은지 걱정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 중기인 이 시기에 정말 유용한 부분인데요. 이제 슬슬 임신 중기가 되면 산모용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용품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사실 저처럼 이제 초산이면 뭘 사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그러는데 이 어플에서는 이제 이 주차에 가장 산모들이 많이 구매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빌리 쇼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구매도 할 수 있고 매주 특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서 구매를 하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빌리 쇼핑 통해서 출산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로 10달 후에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에서 내 아기가 평균 수치에 비해서 얼마나 잘 크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21주차에서 23주차 그 시기에 2차 정밀 초음파를 해요. 그럼 그때 아기 머리 둘레나 몸무게, 다리 길이 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달 후에 어플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내 아기의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기는 머리도 되게 크고 다리 길이는 짧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수치는 한 30주차 지나야지 좀 더 정확하다고 해서 아직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삐뽀삐뽀 정유미 TV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소아과 전문의이신 분이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브예요. 특히 저는 자연분만과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이제 알려주는 콘텐츠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아까 10달 후에 어플에서도 보셨듯이 아직은 확정될 순 없지만 좀 저 아기가 머리가 10명 중 9등이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분만할 때 힘들지 않을까? 막 혼자 멋대로 그래서 생각해서 그럼 선택적 제왕을 해야 되나라고 막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왕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제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되게 다양하고 깊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임신 기간 동안 도움이 되었던 것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초산맘이거나 해외에서 이제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